선생님이 항상 그랬지만 모든 수업은 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니까 복습용으로 쓸 거고, 우리 교재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거든? 수학 2는 요거야. 이렇게 생겼어. 이게 서점에서 안 팔아. 이게 시대인재북스에서 팔아서 아마 다른 데서도 팔 건데 시대인재북스가 제일 쌀 거야. 다 똑같거나. 이게 내가 알기로 그 수원, 수투 선택 과목을 묶으면 조금 싸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나는 수원, 수투만 듣는다 그러면 수원, 수투만 사도 되고, 아니면 나는 수원, 수투만 듣는데 확통을 해. 사서 풀어. 풀만 해. 그래서 교재 다음 시간까지 준비하고, 다음 수원 수업 때까지도 아마 수원도 준비 안 될 거라 내가 어쨌든 첫 수업은 다 프린트 준비해 놓을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교재가 안 되어 있으면 하면 되고, 숙제라는 건 없어. 이제 고3이 숙제가 어딨어. 그냥 본인이 하는 건데, 숙제라고 굳이 콕 집어서 얘기하면 항상 다음 단원 예습이 숙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수투 2단원을 하니까 2단원을 다 풀어오면 돼. 2단원을 다 풀었는데 항상 다음 단원 예습이 숙제다. 그래서 나는 엔젤을 학원에서 풀 시간을 주고 설명하고 할 용의는 없어. 시간도 아깝고, 엔젤은 그냥 내가 싹 다 풀 거고, 기출은 풀 시간을 주고 시간제서 체크해서 풀고 풀이하고 이렇게 할 건데, 엔젤은 풀이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첫날이라 선생님이 풀 시간까지는 못 줄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할 앞에 극한 쪽이 그럴 만한 쪽은 아니라서, 그래서 문제 읽어보고 발상을 떠올릴 시간 잠깐 주고 풀이를 할게. 지금 보면 여기 책 봐봐. 프린트 보면 아마 교재 사가지고 읽어보면 설명이 다 나올 텐데, 여기 번호 옆에 NM이라고 써 있잖아요. 노말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8번에서 10번, 11번 정도까지의 난이도를 노말이라고 체크를 해놨고, 그 다음에 넘기면은 5번부터인가? HD 하드라고 써 있거든. 하드가 이제 우리 12, 13, 11, 12, 13 정도 문제 난이도가 될 거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MX라고 돼서 맥시멈이라고 돼 있거든. MX 난이도가 이제 준킬러 킬러 수준 14, 15, 21, 22, 28, 29, 30번대 문제들이 될 거야. 그래서 노말 문제는 쉬워. 노말 문제는 쉬운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만 무시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할 건데, 당연히 나도 밑밥을 깔고 갈게. 나도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풀어지겠는 수밖에 없는 문제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좀 연구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한 1분 줄게. 1분 줄 테니까 읽어보고 뭐 어떻게 해나가면 되겠다 생각만 빨리 한번 해봅시다. 봅시다. 자, 우리 이제 극한, 오늘 함수의 극한을 보게 될 텐데, 뭐 굳이 따지자면 크게 두 가지 파트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크게 두 가지 파트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라는 거 무슨 말이야? 정말 극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극한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당연히 내가 지금 1번에서 7번대의 문제를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이상의 문제들에서 얘기하면, 극한 값의 계산 문제는 대부분 다 무슨 문제가 될 거야? 도형 문제가 될 거야. 도형 문제가 될 거라고. 우리 항상 선생님이 하는 얘기야. 그래프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래프랑 관련된 도형 문제가 나오면 뭐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돼. 자꾸 우리가 괜히 도형 문제 겁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극한에서 특히 수투에서 계산하는 그래프 문제가 나온다? 진짜 뭐만 잘하면 돼? 좌표만 잘 찍으면 돼. 좌표만 잘 찍으면 된다고.
좌표만 잘 찍어 나가면 그 식 찾는 거는 일도 아닐 거야.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팁들을 좀 하나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항상 최면 걸듯이 하는 얘기야. 극한을 구하는 계산의 기본은 뭐지? 극한을 구하는 문제의 기본은 뭐야? 너네 극한 문제가 딱 나왔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봐야 돼? 인수분해? 유리화? 통분? 아니지. 뭐야? 대입이야. 절대 잊으면 안 돼. 나는 최면 걸듯이 항상 얘기하고 있어.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야. 하나 물어볼게. 인수분해 왜 해? 우리 극한 문제 풀 때 인수분해 하지. 내가 계속 계산이 베이스, 계산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극한 문제 풀 때 우리 인수분해 왜 하지? 영인자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 유리화 왜 하지? 인수분해 하고 싶어서야. 인수 찾고 싶어서야. 루트로 식이 감춰져 있어져 가지고 숨어있는 인수를 찾아내려고, 정확히 난 영인자라고 표현해. 영인자 뽑아내려고 유리화 하는 거야. 통분 왜 하지? 통분 왜 해? 영인자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다 왜 하는 거야? 대입 못해서 하는 거야. 대입 못해서. 왜? 0분의 0꼴이라서. 영인자 없애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은 대입이야. 다시. 대입했는데 0이 아니면 뭔 말이야? 그거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절대 잊지 마. 항상 얘기하지만 푸는 건 누구나 해. 내가 이제 너네들 하고 싶은 건 계산 실수를 안 하는 거, 풀이를 편하게 하는 거야.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거든. 계산 실수 왜 해? 써서 해. 내가 써서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는 뭐지? 함수의 극한의 두 번째 케이스는 함수 추론이야. 함수 추론. 많이 했어. 뭐 fx분의 gx가 됐는데 얘가 뭐 수렴한다. 그럼 우리 계속 뭐 해? 영인자 싸움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 지금 앞에는 다 계산 문제가 나올 테니까 계산 문제 얘기해 봅시다. 지금 y는 x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2랑 지금 얘네들이 y는 t랑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겠대. pq라고 하겠대. 그때 삼각형 OPQ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요거 구해달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좌표만 잘 찍어서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사실 너무 쉬운 문제거든. 내가 이거를 풀지 말까? 이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다 풀자고 생각이 들 정도로 쉬운 문제니까 그냥 한숨 한번 쉬고 계산합시다. 자, 항상 좌표만 잘 찍으면 되잖아. 그치? 지금 y는 t랑 y는 x의 교점을 p라고 잡을 거니까 p의 좌표는 t, t 이렇게 잡힐 거고, 그치? q의 좌표는 x제곱 마이너스 2랑 y는 t의 교점이야. 그냥 이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갈게. 우리가 보통 좌표를 세팅할 때 기준이 되는 좌표는 x좌표와 y좌표야, x좌표야. 그러니까 x좌표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이 뭐 같다라고 이렇게 될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는 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저거 풀면 되니까 x제곱은 t 플러스 2, x는 뿔마 루트 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몇 삽으면 1 삽으면 점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그냥 민망하지만 하면서 갈게. 자, 루트에 t 플러스 2 콤마, 그치? 지금 얘 y는 t라고 했으니까 y는 t 이렇게 잡히겠네. 이렇게 잡히겠다. 그럼 원점이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요 길이 밑변으로 놓고 요 높이는 t로 잡히면 세팅이 되겠지. 그냥 요거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랬어. 자, 리미트 t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자, st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니까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잖아. 그래서 루트 t 플러스 2 빼기 t 곱하기 t야. 그치? 높이 t 분의 2 마이너스 t잖아. 이걸 풀면 되잖아. 그치? 유리화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극한은 항상 기본은 대입이야. 0이 아니면 문제될 게 없어. 2 집어넣으면 0이고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거 두 개는 문제가 돼. 그러니까 난 여기다 그냥 2 쓰고 갈 거라고. t 끌고 갈 필요 없는 거지. 당연히 t 끌고 가면 안 돼.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잘 봐봐. 리미트 t가 2의 좌극한으로 갈 때 얘 2 집어넣으면 0 되고 얘 2 집어넣으면 0 돼. 하나만 얘기해봐. 얘 2 집어넣으면 왜 0 돼? 얘 2 집어넣으면 왜 0 돼? 이거에 내가 묻는 의도를 파악한 친구 있니?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그치? 2 빼기 2니까 왜 0 되지? 내가 듣고 싶은 말 뭘까? t-2를 인수로 갖고 있어서겠지. 그치? t-2를 인수로 갖고 있어서야. 근데 안 보여. 왜? 루트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유리화를 하면은 그게 튀어나올 거야. 다시 내가 유리화를 하면 얘가 t-2가 나온다는 걸 알지. 알지. 근데 이거 지금 한 번만 생각해봐. 이거 유리화하면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뺄 거잖아. 그럼 t 플러스 2에서 t 제곱을 뺄 거라고. 그냥 여기다 한 번만 쓸게. 나는 이런 걸 너희가 했으면 해서야. 이거 t 플러스 2 빼기 t 제곱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다 유리화를 하겠지.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해. 여기 2-t가 있지. 당연히 여기에도 뭐가 나와? 2-t가 무조건 나오겠지.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0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나오겠지. 그걸 어떻게 만들면 돼? 이거 전개한 게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부호 실수를 안 하게 할 거라고.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t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 플러스 t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또 여기 뭐겠어? 상수항이 플러스 1에 1이겠네. 이렇게 있겠네. 나는 무조건 이렇게 가. 그래야 계산 실수, 부호 실수 안 한다고. 그리고 당연히 유리화하면 요거 유리화 루트 t 플러스 2 더하기 t가 튀어나오겠네. 이렇게 튀어나오겠네. 약분수 없어질 거고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있잖아. 계산을 할 때 3분의 4가 답이겠지? 계산을 할 때 이런 인수정리, 나는 이걸 사실 1학년 때부터 좀 연습을 시키는 편이거든. 1학년 때부터 좀 연습을 시키는 편이야. 항등식 전개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인수정리로 전개해 나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너무 쉬운 문제라 내가 오버 한번 해봤어. 근데 이거 계산 이렇게 하는 법을 좀 익혔으면 좋겠고. 그럼 2번도 봅시다. 2번도 한번 잠깐 읽어볼까?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선생님 이렇게 모든 문제 할 수는 없겠지만 95% 정도는 뭐라도 너네가 문제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한번 쉬운 것들도 잘 해봅시다. 그 문제 한번 잘 읽어보고 좌표 어떻게 찍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들만 한번 해봅시다. 내가 풀 시간을 못 줘서 미안해. 오늘 사실 내가 OT를 좀 짧게 했으면은 풀 시간 주려고 했는데 혼자 떠들다가 시간이 다 가서 봅시다. 나 문장 해석을 좀 하면서 가고 싶어. 그냥 읽었을 때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좀 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지금 여기 가려져 있긴 한데 여기 내려놓고 잠깐 할까? 0하고 3 사이 실수 t에 대해서 라고 했을 때 무슨 생각 드니? 뭐 별거 아닌데 그냥 하는 김에 해보자고. 오늘 첫날이라 여유가 많으니까 0에서 3 사이 실수 t에 대해서 별 생각 없어야 돼. 그냥 조건 만족하는 거 뭐 좋겠다. 문제가 만족되게 그냥 뭐 한 말이겠다라는 생각 들어야 돼. 그림 슬쩍 봤을 때 PQ가 저렇게 세팅이 돼서 PQ의 길이를 잡으려면 0하고 3 사이가 아니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 그냥 들어야 돼. 이런 거에 꽂히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정도는 좀 잡았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보인지 아니면 그냥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정보인지는 체크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때 얘네가 1, 4분면에서 만난대. 뭐 그림에서 보이긴 한데 x좌표, y좌표 다 양수겠구나 라는 생각은 P의 x좌표, y좌표는 양수겠구나. 그 다음에 얘랑 4, 4분면 Q의 x좌표는 양수지만 y좌표는 음수겠구나. 다시 얘는 1, 4분면에서 P, 4, 4분면에서 Q 만들어지는 조건에 불과하네.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물론 부호 결정하는 데 신경 쓰라는 거겠지. 극한값 구해달래. 빨리 PQ를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테니까 PQ를 T에 대해서 표현하면 끝이네. PQ를 T에 대해서 표현하면 끝이네. 좌표 찍으면 끝이겠다. PQ 좌표 찍어가지고 점과 점 사이 말고는 지금 PQ의 길이를 계산하는 게 딱히 없어 보이니 다시 점과 점 사이를 말고 쓸 게 없다
라는 말 무슨 말이야? 웬만하면 나 점과점사에 안 쓸 거라고. 웬만하면 점과점사에 안 쓸 건데 얘는 어쩔 수가 없네. 이 느낌을 받고 시작을 하자는 거야. 그럼 P부터 해봅시다. 점 P는 요놈과 요놈의 교점이잖아. 그냥 한 번씩 어차피 쉬운 문제니까 쓰면서 갈게. 점 P는 둘의 교점.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랑 2t x를 풀면 되겠다. 요거를 풀면 되겠다. 방정식을 풀 거야. 넘겨서 인수분해도 되는데 확신이 있어. P는 몇 사분면? 1사분면 x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누자. 그치? 나눠도 되지? 그래서 x는 점 P의 x좌표는 2t 플러스 3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거 넘겨서 인수분해 하니까 계산 실수 하겠지. 부호 틀리겠지. 그러니까 그냥 가자고.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점 P의 x좌표는 2t 플러스 3이다. 2t 플러스 3이다. 그럼 y좌표도 나오겠지? 자, 봐봐. 잘 봐봐. y좌표를 세팅할 때 둘 중에 뭘 써도 당연히 상관없어. 근데 지금 이건 당연히 뭘 써도 똑같이 나올 텐데 사실 얘는 문자가 없고 얘는 문자가 있어서 웬만하면 없는 게 편한데 너무 2차고 얘는 1차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그런 계속 생각들 계산해서 힘이 오는 거니까 6t. 이렇게 x좌표, y좌표 잡히겠다. 점표도 뭐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tx랑 요놈이랑 교점 찾는 거니까 q도 똑같이 생각할게. x제곱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tx야. 점 q 어디? 4사분면 x좌표 0 아니니까 0 아니니까 나누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q의 x좌표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렇게 잡히겠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t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잡히겠지. 이렇게 잡히겠지. 그래서 이제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돼. 근데 하나만 볼게. 이제 그거야. 얘도 너무 쉬우니까 킬러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베이스들을 깔아 나가자고.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리미트 t가 뭘 구해달래? 0으로 갈 때 구해달래. 0으로 갈 때 t분의 pq의 길이. 그래서 바로 쓸게. 루트에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니까 9t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 요거 뺄 거니까 이렇게 쓸게. 3t 제곱에다가 플러스 9t 나온 요거야. 자, 나왔어. 어떻게 풀면 돼? 계산할 거야? 전개할 거야? 뭐 해야 되지? t가 0으로 갈 때 구해달래. 뭐 구해달라는 거지? 최저 차 계수비 구해달라는 거지.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 계수비고 누구나 다 쓰잖아. 0으로 갈 땐 뭐 해달라는 거야? 최저차 계수비 구해달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너무 당연 너무 쉬운 문제야. 답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고민 없어야 돼. 최저차만 보면 되는 거지. 최저차 계수비기. 어차피 x로 약분되면 나머지 다 0으로 갈 테니까. 그치? 이런 게 계속 그냥 평소 쉬운 계산에도 써야 된다고. 최저차 1차 1이야. 루트가 있으니까 뭐만 보면 돼? 9t제곱 81t제곱 루트 90t제곱만 보면 되는 거지. 이거만 보면 되겠네. 루트 90이 답이다. 계속 이런 거 보자는 거야. 이런 거 특강한다고. 이런 거 해. 계산하면 나오는데 많이 아끼고 실수도 줄이고. 3번부터는 의미 있어. 3번 쉬운 문제인데 의미 있어. 이게 코어라고 써있잖아. 얘는 좀 날카로워. 코어 중요한 문제라는 거거든. 얘도 한 1분 줄 테니까 고민해 봅시다. 선생님이 수투 수업할 때 되게 공들여 수업하는데 여기 나랑 수투 수업하는데 몇 명 안 남았어.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 열심히 했는데.
같이 봅시다. 자, 의미가 있어서 좀 얘기하면서 가볼게.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미적분에서는 내가 딱 보고 나 이거 미분할 수 있어, 적분할 수 있어, 혹은 식을 보고 나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해. 수투도 마찬가지야. 수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 수투라는 수학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프 그리자야. 그래프 그리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 저거 그래프를 편하게 그릴 수 있어 없어가 보자마자 보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그래프 그리는 거 뭘로 가르쳐? 무조건 인수분해로 가르쳐. x절편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자, 얘 절대값, fx가 저놈의 절대값인데 선생님은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 볼게. 내가 gx라는 함수를 하나만 세팅을 해볼게. 절대값 취하기 전에 요 놈을 gx라고 한 번만 세팅을 해봅시다. 아마 요 정도 발상은 모두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인수분해하면 x, x-1, x-2 이렇게 될 테니까 쟤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x축하고 0하고 1하고 2에서 만나는 최고 차항의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가 되겠구나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fx는 뭐냐면 절대값이야. 절대값은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린 거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서 요 놈이 y는 fx가 되겠다. 당연히 이게 됐어야 된다고. 다시 지금 뭐야, 이거 계산 문제야? 아니야, 함수 추론 문제야. 이런 게 이제 극한의 두 번째 함수 추론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지금 이거를 보고 미분계수의 정의다라는 걸 못 떠올리면 안 되고, 미분계수의 정의다라는 걸 못 떠올리면 안 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0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다시 0에 우극한 2에 좌극한. 근데 그게 뭐랑 만났어? 미분계수랑 만났으니까 뭘 물어본 거야?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로 물어본 거지. 얘는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F'에 뭘 구해달라는 거야? 0의 우극한 0에서의 우미분계수를 구해달라는 거고, 얘는 뭘 구해달라는 거야? F'에 2의 좌극한 2에서의 좌미분계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다시 한번 봅시다. 0에서의 fx 0에서의 우미분계수가 0보다 큰 쪽이잖아. 그러니까 요 놈이야, 요 놈이야, 요 놈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요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얘는 어떻게 돼? 2에서의 좌미분계수야. 요거랑 요거 중에 이 왼쪽이니까 요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걸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f의 0에서의, 여기다 써볼게. f의 0에서의 우미분계수는 실질적으로는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하얀색 gx의 0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겠지. 완벽하게 똑같아.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어때? f 프라임 2의 좌극한 2의 좌미분계수는 실질적인 계산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2에서의 gx는 미분계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걸 x축으로 뒤집어 올린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2에서의 g의 미분계수에 x축 대칭 마이너스 붙인 게 되겠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돼? g의 프라임에 0 구하라는 거고, g 프라임에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네. 이걸로 풀어야 된다고. 자, 다시 그냥 나 계속 내 수업의 컨셉은 2달 동안 이거야.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선생님이 항상 너희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게 있거든. 미분계수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야? 미분해서 집어넣는 거지. 이거 미분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치? 사실 뭐 미분 다함수라서 어렵지도 않아. 미분해서 0 집어넣고 미분해서 마이너스 2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치? 근데 정말 좋은 방법은 뭘까? 절대 잊지 말아줘. 정의야. 너네 미분계수의 정의를 아이들이 생각보다 신경 안 쓰거든. 그냥 그래 이거 미분계수 정의 이렇게 볼 때나 쓰지 계산할 때 잘 안 쓰거든. 봐봐. 이거 미분해.
이렇게 되잖아. 난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을 생각하면 벌써 한숨부터 나오거든. 계속 그러니까 실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 뭐 저걸 실수할 정도면 모레도 실수하겠지만 한 번만 생각해봐. G 프라임 0이라는 거의 뜻이 뭐니? G 프라임 0이라는 거의 뜻이 뭐야? 진짜 말 그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 빼기 g0인데 g0가 0이라는 걸 알잖아. 이거지? 여기네. 맞아? g 프라임 2에다가 마이너스 붙일 거거든? 그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g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가 인수분해 하잖아. 꼭 기억해줘. 미분계수 정의가 훨씬 편할 때가 많아. 훨씬 편할 때가 많아. 그럼 나는 미분계수 정의 쓸까? 절대 안 쓰지. 난 무조건 거리곱 쓸 거야. 그래서 얘기 한 번만 해봅시다. 누구나 할 수 있어. 거리곱이라는 거 있잖아. 별거 없어. 막 거리곱을 막 어려운 거에 써먹으려고 하니까 힘든 건데 한 번만 볼게. gx 봐봐. gx가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야. 자, 거리곱으로 미분계수를 구하는 건 있잖아. 거리곱으로 미분계수를 구하는 건 어디서만 쓸 수 있냐면 x 절편에서만 쓸 수 있어. 내가 지금 gx가 x-1, x-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어디서만 미분계수를 편하게 구할 수 있냐면 x절편. 여기서랑 여기서만 편하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g 프라임 0하고 g 프라임 1하고 g 프라임 2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되냐면 g 0 있지. g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최고창 곱하기 저거 곱하기 저거야. 근데 gx는 최고창 수가 1이지. 요 길이 얼마? 1. 요 길이 얼마? 2. 2야. g 프라임 1은 얼마일까? 이거 곱하기 이거야. 거기다가 최고차항 기수를 곱해주면 돼. 근데 있잖아, 보통 거리곱을 쓸 때는 부호 신경 안 써. 왜냐면 내가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1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럼 봐봐, 이거 곱하면 얼마야? 1이지. 이거 곱하면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그럼 2에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 요거야. 1 곱하기 2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 1이니까 얘 2라고. 자, 왜 그런지 한 번만 생각해 볼게. 굉장히 쉬운 원리야. x절편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 내가 gx를 저렇게 곱해놨어. gx를 저렇게 인수분해 해놨잖아. g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곱미분이 되지. g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벌써 이제 눈치챈 친구들 있을 거야. 더하기 요거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그럼 x에 이렇게 되겠지? 요거 미분하고 그대로. 그럼 봐봐. 내가 g 프라임 제로를 구한다고 쳐볼게. 그럼 x에다가 0을 집어넣을 거니까 얘 0 되고 얘 0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랑 똑같이. 0 빼기 1, 0 빼기 2 무슨 뜻이야? 0에서 요 절편까지의 거리, 0에서 2의 절편까지의 거리야. 그래서 똑같다고. 그럼 얘도 똑같겠지. G 프라임 1. 어차피 1 집어넣으면 0대는 이딴 거 필요 없다고. 0대 사라지잖아. 여기다가만 집어넣으면 돼. 이거 무슨 뜻이야? 0에서 1까지의 거리, 1에서 2까지의 거리. 부호는 그림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고.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거리곱으로 구하는 방법은 최고차항의 계수에다가 절편까지 거리들을 곱해 나가면 돼. 몇 참수든 다 상관없겠지. 하나만 해볼까? 다 된다니까?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만약에 fx가 최고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그럼 만약에 1에서의 미분계수 어떻게 된다고?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게 된다고. 거기다가 부호만 체크하면 되겠지. 그래서 미분계수 거리고 생각보다 쓸만해. 그래서 써봐. 쓸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되게 많이 나와. 정말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어쨌든 답은 4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얘는 G 프라임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선생님이 그냥 거리곱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어차피 별거 없어. 거리곱 진짜 별거 없거든. 일단 넘겨서 4번 봅시다. 4번 그냥 계산 노가다 문제라 선생님 바로 할게. 요거는 뭐 딱히 좋은 문제 아니다 뭐 판단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계산 얘기하고 싶었던 문제라서 바로 볼게. 여기까지가 노멀이 될 것 같아서 봅시다. 지금 fx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fx가 0보다 크다라고 줬거든. 보통 이렇게 봐봐. 뭐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니? 뭐가 양수야? 라고 줬어. 조건에서. fx 양수야? 라고 줬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내가 분명히 문제를 풀다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겠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이걸로 골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게 항상 나오던 패턴이라고.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 뭐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혹은 그래프를 그릴 때 쓰거나 선택의 기로 있을 때 써야겠다. 그 다음에 x, fx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x 플러스 x분의 4래.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뭐야? 그냥 식 세워야겠네. 여기서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저거다라는 식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겠지. 그래서 식을 세울게. 선생님은 점과 점 사이 루트가 나오니까 그냥 애초에 제곱을 해서 쓸게.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 f제곱이 요놈의 제곱이 되겠다. 요놈의 제곱이 되겠다. 그냥 쓸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6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x제곱 이렇게 날아가서 f제곱 그러니까 fx가 나오겠다. 봐봐. 여기서 이제 이걸 딱 보고 얘 이래서 줬구나 라고 느껴야 돼. f가 뿔마 루트의 요건데 플러스라고 이거네. 별거 없지? 별거 없어. 그냥 쫄면 안 돼. 이거 구하래. 자, 봅시다. 선생님이 항상 최면 걸어왔어. 분수를 보면 뭐 할 거야? 통분할 거야. 그치? 이거 최면을 걸려야 돼. 분수 보면 고민 안 해. 통분할 거야. 통분할게.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서 편하게 봅시다.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 통분하면 x제곱 분의 자 x 곱하기 fx가 되겠지. 빼기 4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x 곱하기 fx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x를 곱하잖아. 그냥 이 문제에서 그나마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 선생님은 뭐를 싫어하지? 나는 뭘 싫어해? 나랑 수업한 애들이면 나올 것 같은데 나는 뭘 싫어해? 분수를 싫어해. 난 진짜 분수 너무 혐오해. 이렇게 보자마자 뭐 하고 싶니? 넣고 싶지 않니? 날리고 싶지. 그게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들어가면 제곱으로 들어가잖아. 제곱으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마음 편해져. 편하다. 편해. 그래, x 줘서 고마워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렇게 쓸게. 여기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제일 이제 싫어하는 최악의 문제들인 것 같아. 전공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0의 우극한이니까 최저차 쓰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루트 때문에 숨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유리화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니까. 그냥 유리화하면 답이 나오겠다. 바로 할게. 이거 유리화하면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니까 16이 날라가서 8x제곱, 그럼 x제곱 날라가서 8 이렇게 나갈 거고. 그치? 이거 플러스 4가 밑으로 올 거 아니야? 0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니까 8, 1이 답이겠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뭐 어쩔 수 없는 문제. 자, 이제 5번부터 이제 의미 있는 문제들이 나올 테니까 얘 선생님이 그냥 같이 읽고 같이 풀게. 왜냐면 내가 좀 설명할 게 있어.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봅시다. 흐름 좀 끊지 말고. 선생님이 아까 OT 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수2는 어떤 함수만 다루지? 자, 여기 정리하는 거 잘 정리해줘. 우리가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가지고 공부를 해.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는 다항함수만 가지고 공부를 해. 근데 문제를 너네가 풀다가 보면 이렇게 다항함수라고 콕 집어줄 때가 있고 그냥 함수라고 집어줄 때가 있어. 그걸 너네가 느껴야 돼. 그냥 함수로 집어줬을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 다항함수로 집어줬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행동인 거야. 다항함수의 정의가 뭐지? 졸면 안 돼. 빨리 이거 이제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극한이야. 다항함수의 정의가 뭐지? 다항함수의 정의. 나는 모든 수학은 정의만 가지고 푼다고 생각해. 너희는 다항함수를 고등학교 때 잘못 배웠어. 교과서 찢어버려야 돼. 잘못 배웠다고. 근데 너무 영상 찍고 있는데 교과서 잘못됐어. 다항함수 너네 뭐라고 배워? 항이 한 개 이상인 식이라고 배워. 여러 개 아니야. 한 개 이상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너네한테 선생님 진짜 사탕 진짜 많이 줄게 그러고 한 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다항함수 정의 뭐야? 다항함수 정의 뭐야? 이렇게 표현 가능한 모든 식을 다항식이라고 불러. 이게 다항식이야. 영어로 하면 폴리노미알이야. 폴리노미알이거든. 폴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노미알 일반적으로 연결된 식이야. 다항식은 저렇게 표현 가능한 모든 식이야. 선생님이 아까 잠깐 OT 할 때 스포를 했는데 다항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뭐가 궁금해야 돼? 차수가 궁금해. 차수는 뭐냐면 다항함수의 외모야. 다항함수의 외모라고. 나만 속물 아니잖아. 지금 외모가 제일 중요해. 낯솔 PD가 10 몇 년 동안 연애 프로그램을 했는데 자기가 느낀 결론은 외모가 무조건 영순이다. 외모가 제일 중요하다. 다항함수는 무조건 차수가 중요해. 왜? 차수가 결정되는 순간 내가 뭘 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만약에 문제에서 3차식이다라고 줬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문제에서 3차식이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3차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놓고 문자 4개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게 다항함수의 중요한 점인 거지. 그치? 자, 이게 1순위로 중요한 거야. 그럼 2순위로 중요한 건 뭐야? 차수 좋아. 차수가 결정이 됐어. 그럼 2순위로 중요한 거 뭐야? 이 다항함수를 이끌어가는 놈이 있을 거라고. 자, 외모 중요해.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외모가 딱 결정이 됐어. 자, 얼굴, 키, 몸매 뭐가 중요해? 나만 그래? 나만 얼굴이야? 자, 얼굴이 중요해. 이 뭔가 이끌어 나가는 게 있잖아. 다항함수에도 그런 게 있다고. 누구야? 최고차야. 최고차 개수가 모든 걸 이끌어 나갈 거야. 사실 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 최고차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완전 달라지는 거야. 맞아? 최고차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순서야. 다항함수 얘기 나왔어. 차수 궁금해. 차수 줬나? 차수 줬어? 좋아. 그럼 그 다음 최고차 뭔데? 이게 그냥 순서라고. 다항함수 나왔어? 차수 안 알려줬어? 제발 차수 뭔데? 막 조급해야 돼. 차수 빨리 차수 찾자.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 원칙이야.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래. 이 중요해서 준 거라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차수까지는 안 알려줄 건데 개수까지는 알려줄게. 이렇게 준 거라고. 자, fx가 빨리 저거 보자마자 어때야 돼? 그래서 몇 차인데? 얘 몇 차인데? 그 생각이 궁금해야 돼. 그러면 n차로 세팅해야지. 뭐를 안 줬으니까. 이게 그냥 루틴이라고. 자, gx는 fx 더하기 fx로 줬고 hx는 fx 빼기 fx로 줬어. 물론 밑에를 보고 넘어올 거긴 한데 그냥 이걸 보자마자 너네가 무슨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한 1, 2등급에서는 기본적인 소양인 것 같아. 우리는 이제 그걸 만들면 돼. gx랑 요거랑 같대. hx랑 요거랑 같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뭘까? g랑 h도 다항함수겠지. g랑 h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 빨리. 아 제발 몇 차인데. 그러니까 듣는 생각이 뭐여야 돼?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냐면 F랑 차수 똑같네? 얘도 F랑 차수 똑같네? 자, 이게 기본 소양이야. 이게 필요해. 왜 똑같아? 최고차를 절대 죽일 수 없지. 맞아? F에다가 X 대신 2X 집어넣을 거고 F에다가 X야. 그럼 내가 만약에 그냥 여기다가 해볼게. 여기다가 X 대신에 2X를 집어넣어서 X를 집어넣은 걸 빼던 더하던 여기가 4A고 여기가 A면 최고차의 개수가 다르니까 절대 지워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차수가 바뀌지 않아. 이게 기본 소양인 거야. 자, 이게 루틴이자 패턴이고 이게 내가 말하는 반응성이라고.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반응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너무 좋은 대표적인 문제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 x가 1로 갈 때 극한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 자, 이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야. 잘 정리해줘. 선생님께서 이제 필기할 만한 거는 주황색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나왔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준 거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에서 내가 반드시 뽑아 먹어야 되는 단물은 뭐지? 저기서 무조건 뽑아 먹어야 되는 놈들 뭐야? 두 개야. 첫 번째 차수, 두 번째 두 개지. 무슨 말이야? 저거 두 개를 무조건 100개 먹어야 돼. 호구 잡은 거라고. 호구 잡았는데 차수만 빼먹으면 안 되는 거지. 더 뽑아먹을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고민하면 안 돼. 이거 두 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빼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그냥 기본 소양인 거지. 자, 여기 봅시다. x가 1로 갈 때야. 사실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수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하면 되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x가 어떤 값으로 갈 때 극한 무조건 두 개만 보잖아. 그럼 무한대로 갈 때는 무조건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 최고차항 개수야. 어떤 값으로 갈 때 극한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야? 0분의 0이지. 무조건 0분의 0꼴이야. 그치? 그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선생님들끼리만 쓰는 용어인데 목세 극한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분수 형태니까 목세 극한은 무조건 뭐야?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이다라는 걸 그냥 생각하고 가야 돼. 그럼 0분의 0꼴이라는 걸 하기 전에 물론 얘는 지금 보여. x-1의 제곱이라고 대놓고 1 집어넣으면 0이라는 거 보이는데 그냥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값으로 가는 극한을 만나면 우리는 무슨 전제 조건을 깔고 갈 거야? 0분의 0꼴 분모가 당연히 0으로 가는 상황만 보면 돼. 분모가 0인 상황만 볼 거라고. 나머지 쳐다도 안 볼 거야. 쳐다도 안 볼 거야. 물론 지금 얘는 그냥 1이라서 당연한 건데 이렇게 기본 소양을 좀 쌓아 나가자고. 그럼 0분의 0꼴을 만났어. 0분의 0꼴을 만났으면 얘는 뭐 1, 2라고 나누지 않고 약간 단계 느낌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0분의 0꼴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 영인자 개수를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돼. 0분의 0꼴이 수렴한다는 건 무슨 말이지? 0분의 0꼴이 수렴해. 우리가 0분의 0꼴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세가 돼야 되지.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수능에 나타난다니까? 분모가 절대 0이 되지 않아야 수렴한다고. 분모가 절대 0이 되지 않아야 수렴해. 그러니까 0인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개수를 누가? 분자가 날려줘야 돼.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걸 계속해서 0인자 개수라고 얘기할 거야. 0인자 개수 싸움이 될 거야. 그래서 뭔가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저거를 좀 최고로 생각을 할 거고 여기다가 추가로 하나만 생각할게. 사실 그냥 보통 이걸로만 문제를 푸는데
추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아까도 그래서 얘기하고 왔어. 0분의 0꼴, 뭔가가 0으로 갈 때 특이한 상황이 있거든. 지금 이 문제는 아닌데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모 분의 목골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표현해볼까? f분의 g라고 써볼까? 이런 꼴이 나오면 뭐다? 절대 잊지 말아줘. 최저차 계수 비교야. 지금은 1이니까 상관없는데 0으로 갈 때는 최저차 계수가 뭐다 라고 준 것까지 신경 쓸 거라고. 이따가 뒤에서 볼 거야. 뒤에서 볼 거라서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고. 계속 얘기했지만 답안지처럼 풀지 않고 계속 뭔가를 더 보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해볼게. 그냥 이제 계산 문제가 되는 거야. 단순 계산 문제가 됐어.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먼저 항상 씁시다. 우리 항상 그럴 일 없겠지만 수능에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두 개 바꿔내잖아. 순서 이렇게 바꾸잖아. 정답률 10% 떨어질걸? 10% 떨어져. 우리 무조건 무한대 먼저 보는 거야. 무한대 먼저 볼 거야. 왜? 차수랑 개수가 제일 중요해. 그거 결정하고 가야지 여기서. 자, gx 몇 차라고? n차라고. hx 몇 차라고? n차라고. 곱하면 몇 차지? 2n차지. 더하기야. 2n차야. 더하기라고. 그러면 x 6제곱이랑 2n차가 차수가 똑같아야 수렴하는 거니까 n 얼마? 3이구나. fx 3차구나. 3차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거기다가 뭐까지 뽑아 먹어야 된다고? 최고차항 개수까지 뽑아 먹어야 돼. 다시. 선생님이 다항함수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최고차항 개수라 그랬어. 다항함수를 이끌어 나가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야 라고 얘기한 이유 뭐 때문일까? fx가 n차다라고 했을 때 차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런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딸깍 쓰고 가는 거야. 딴 거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저렇게 표현하는 순간 사실 n이 3이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알고 그냥 쓰고 갈게. 이렇게 쓰는 순간 gx는 저기다가 2x 집어넣으면 근데 바로 할게. 8ax 세제곱이 될 거고 x 집어넣으면 ax 세제곱이니까 g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9ax 세제곱 이렇게 가는 놈이 될 거고 2x 집어넣은 거에서 x 집어넣은 거 빼면 얘는 8에서 7 빼니까 7ax 세제곱 이렇게 세팅이 되겠네. 그러니까 최고차항에서 만들 수 있는 거지. 둘이 곱한 건 어떻게 돼? 63a 제곱 x 6제곱 이렇게 나갈 거야. 그래서 63a 제곱이 7이다. a 제곱은 9분의 1이다. a는 뿔마 3분의 1인데 최고차항에서 양수라고 줬으니까 a는 3분의 1이구나. 여기까지 나오겠네.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겠다. 그래서 fx를 내가 3분의 1에 x 세제곱에 이렇게 갈 수 있겠네. 근데 봤더니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에서 gx 빼기 hx를 계산한 게 2래. 자, 봅시다. gx에서 hx를 뺄 건데 gx는 똑같은 형태를 더한 거 똑같은 형태를 뺀 거니까 뺐을 때 개수가 좀 편하겠네. 여기서 요거 빼면 어떻게 되지? 없어져서 분자가 2배의 fx가 되네. 이렇게. 그럼 빨리 0인자 싸움인 거지.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는 0인자 몇 개? 2개. 0인자 계속 무슨 말인지 이해해줘. 1 집어넣어서 0 되는 인수가 2개. 그걸 0인자라고 부르겠다고? 얘 0인자 2개니까 2로 수렴하려면 분자도 무조건 몇 개? 2개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fx는 x-1 2개를 무조건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될 거고 최고차항의 수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꼴이 되겠네. 이런 꼴이 되겠다. 끝났네. 선생님 이렇게 할게. 2 이렇게 약분할게. 그래서 x-1의 제곱 이렇게 약분하고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k가 1이다. 이렇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계산 넘어갈게. k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fx 결정돼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f4 더하기 f2 2 집어넣으면 f4 빼기 f2 그러니까 얘는 2 f4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나오겠다. 넘어갑시다. 자, 이게 그냥 쉬운 문제인데 이게 킬러 문제랑 푸는 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아무것도 다른 게 없으니까 똑같이 가고 하나만 하고 쉴게. 생각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괜찮아, 할 수 있어. 이제 뒤로 갈수록 내가 이론 설명할 게 없어서 이 정도까지 길어지진 않겠지. 봅시다. 6번. 자, 최고 차인수가 1인 2차 함수. 이렇게 표현하고 합시다. 이렇게 나갈 때 자연수 m, 범위 좋네. m이 될 수 있는 거는 1, 2, 3, 셋 중에 하나야. 자연수 하면 항상 범위 체크 혹은 고배 표현 유한하다. 잘 보자. x가 1로 갈 때 x-1의 4-m제곱분의 fx의 m제곱이 9로 수렴하면 돼. fm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 나오면 뭔가 선택의 기로에서 뭔가를 더 결정해야 될라나? 라는 느낌을 잡았으면 좋겠고, 얘 보자마자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 극한의 기본 대입이야.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무조건 0분의 0꼴 얘도 0으로 가야 돼. 근데 9로 수렴해 0인자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치? 얘가 더 많으면 0이 될 거고 얘가 더 많으면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fx가 2차 함수라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0인자를 세고 싶은데 얘가 어떻게 생겨먹었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우리 빨리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fx는 둘 중에 하나야. x-1을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겠지. 0개는 말이 안 되니까. 개수는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밀어붙이면 된다고. 왜? 이것 때문에 그래. 자연수라는 조건이 뭔가 결정해 주겠지.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fx가 x-1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볼게. 얘가 x-1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분자는 난 계속 이렇게 표현할게.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어. 분자는 0인자가 몇 개지? x-1이 두 개인데 m제곱 있으니까 이 m개 이렇게 있겠네. 이렇게 있겠지. 분모는 몇 개 있지? x-1이 4-m개가 있어. 분모는 4-m개가 있어. 그게 어때야 돼? 같아야 수렴하잖아. 그치? 근데 계산해보면 넘어오면 3m은 4니까 m은 3분의 4? 안 되는 거지, 그치? 자연수니까. 이렇게 자연수 개수니까 개수잖아. 그래서 나 계속 0인자 개수로 판단할 거라고. 그럼 만약에 x-1이 한 개만 있다면, 여기가 x-1이 한 개만 있다면 분자는 m개가 있을 거야. 분모는 똑같이 4-m개가 있겠지. 이게 같아야 되니까 m은 2개, m은 2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자연수가 갖는 힘이라고. 자연수가 갖는 힘이야. 그래서 m은 2. 그럼 여기도 2.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놨으니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 x-1, x-알파 전체의 제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끝났지? 너무 없어지고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9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알파가 뿔마 3이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게. 1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가 2거나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4거나 다시 fx가 마이너스 알파가 4거나 아니라 2지. 2거나 또는 요건가?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걸 준 거겠지. 선택의 기로에서 이걸로 하라는 거구나. F2가 양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다. 답이 되겠다. 그래서 F6은 6 집어넣으면 얼마야? 8, 5, 4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쉴게. 5분만 쉽시다.
태어나 이거 엔제만 보고